네,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9월 18일 윤칼스의 난타방송. 오늘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주천 교수님, 네,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이시죠. 자, 이주천 교수님 지금 들어오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아이고, 무더위가 장난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윤카세 TV에 출연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침 조마인 뉴스에 이어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 보십시오. 네. 네. 어유, 예. 굉장합니다. 예. 자, 여러분 상당히 몇 시간 동안 준비해 오시죠?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방송하실 때. 예. 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 동포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말 1% 미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2024년 9월 18일 오늘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우리 이주천 교수님과 함께하는 윤칼세 난타방송. 자,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들으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지금 3분의 1 정도가 좋아요를 누르셨는데,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야기, 안철수 이야기,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서 아마 이주천 교수님이 참 이 거침없이 비판하는 거, 이것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가라 하면 아마 서운할 정도로 굉장히 참 애정 어린 비판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정말 20% 심리적 탄핵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0%를 발표했어요. 어땠습니까? 그 발표를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추석 이후에 위기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우리 또 윤석열 후 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마이웨이식으로 하는데 후퇴가 없잖아요. 네. 멈추고 다시 돌아보고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대화할 거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도 계속 마이웨이식으로 그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10%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거의 다 이제 이 공무원들, 네. 공무원들이라든가 군심이라든가 이제 민심은 이제 무너진 상태인데 네. 공무원들이 이제 기강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심이 무너진 상태고 그러면은 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류 상태가 되면은 지금 2년 반 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지금 국제 정서도 좀 그렇고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중동 전쟁 그렇고 지금 미국의 그 대선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외교 안보 또 국내 경제 문제에서 복잡하게 이걸 다듬어 가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일선을 놓게 되면은 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면
결국 이제 안보라든가 네. 국방, 네. 경제 이런 쪽에서 내년 봄 되면 위기가 가시화될 때 네. 이걸 이제 누가 수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볼 때 이제 그 20%선 무너지는 것이 결국 이제 70대, 80대 노인들 대구 이제 불경보다도 대구 TK 쪽에서 70% 할배들이 선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등을 돌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이 그 이제 자존심 문제인데 의대 정원을 일단 백지화 해가지고 의사들 만나서 네. 의사들 그 뭐 이제 의사들 뭐 기술자하고 의사들 뭐 곤조가 있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예. 의사하고 공대들 곤조가 있는 건 아는데 마음을 다가서야 돼요. 마음으로 붙잡고 아 이거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아, 나라가 이러저러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손을 붙잡으면은 의사들의 마음을 붙잡고 예. 해서 새로 설득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면 예. 증언이 얼마 필요하냐 백지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은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다독거려서 새 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탄핵 200명 선이거든 200명 예. 그러면 국힘당에 한 4-5명 하고 예. 개혁신당 해서 끌고 가지고 한 10명만 끌고 모으면 200명 탄핵선 마지노선에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선이 굉장히 위험한 선으로 지금 11월 달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의사들 마음이 다가선다는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례 이야기지만은 이 문재인 정권과의 그 양다리 전략 이 다리 하나는 잘라야 돼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과의 적폐청산 양쪽을 하는 거 예. 완전히 다리를 끊고 쪽으로 들어 지금처럼 편안하게 이 김건희 여사가 붙잡고 네. 마치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내리듯이 손 붙잡고 내리는 식으로 네. 용산에서 그냥 두 분이 손을 잡고 아름답게 내려올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그 자기가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용산에서 내려오는 자리가 이 손에 예. 흙이라든가 피를 안 묻히고 아름답게 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탄핵당하면 내가 무너질 판이에요. 무슨 이것저것 문재인 봐주고 이재명 봐주고 하면서 말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하듯이 여보 이렇게 당신 손에 피 묻히면 안 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누라 지금 이 어드바이스 받을 때는 지금 지난 거예요 지금. 같이 체코에 가서 네. 아름답게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다리 전략, 좌우 양다리 전략을 청산해야 되고 인사정책 자연을 인정해야 돼요. 인사정책. 그게 뭐냐면 지금 그 국무총리 교체한다 했는데 지금 몇 달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보수대 마음을 좀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 할 사람 많습니다. 보수 쪽에서. 그 쇄신을 하고 자기가 인사정책 실패했다는 거는 한동훈 본부장 임명한 거나 검찰총장 이윤석이 한 거는 이거 완전 패착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한 게 없잖아요. 이윤석이가 무슨 시 나부릴게 이렇게 하면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렇더라 하겠지만은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이윤석이가 최악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해가지고 심우정. 문다혜 수사 건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11월 가기 전에 추석 끝나고 나갔으면은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 본격화 시켜가지고 어쨌든 출두하라 하든지 해서 문재인 수사가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수사 직접 수사로 가는 것을 검찰총장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왜 우두커니 해가지고 말이지 말만 헛방만 말이지 어퍼컷만 허공으로 팍팍 지르고 그다음에 자총련 가가지고 인천에서도 그렇죠. 했을 때 연설화가 반체제 세력 그럼 반체제 세력을 잡아야지 될 거는 어디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검찰총장 있을 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부, 네. 그다음에 보수인사들, 고위공직자들, 국정원장들 잘 엮어서 잘 올가밀 때는 왜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는 게 여행으로 돌아다니고 말이죠. 여행으로. 그래서 그런 그런 인사 쇄신을 통해서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손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좌파청산으로 해서 그렇지.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해서 보수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하게 용기 있는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야지. 지금 이제 그 사기당했다, 내바다에 당했다. 우리는 윤석열에게 속았다. 네. 나도 속고 우리도 속고 국민도 완전히 속았다. 이런 말이 지금 들리잖아요. 추석 그렇죠. 밥상에서.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11월 달에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최대의 관건으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다의 예. 김정숙 여사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압수수사가 그렇죠. 한데 그 다음에 진척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지. 그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되는 값도 하는데 또 속았잖아요. 네. 그래서 2년 반 지금 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수사 전에 네. 문재인 집안 수사가 가속도가 붙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문다혜가 2번 지금 협박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예. 정말 네.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집안하고 정면 승부를 예. 내가 약점으로 다시 걸리더라도 직접 문재인 정권과 정면 대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이 지금 탄핵을 먼저 당해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구조가 뭐냐 하면 좀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예. 이재명이가 깜방에 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시간 싸움입니다. 이것이 탄핵이 먼저냐 사법 리스크가 먼저냐 그러면 선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그 재밌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먼저 이걸 근데 결국 이제 그 검찰과 사법부를 누가 장악해서 장악하느냐 그에 따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수사하는 것도 보면 예. 저것도 이제 보수들 결집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쉬어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시각은 뭐냐면 그런 쇼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의정 갈등, 예. 의료 사태 이게 결정적이다. 그게 뭐냐면 70대 TK들이 이거 뭐냐 말이야. 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등을 돌린 거. 이게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예. 지금 두 분이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추석 때에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검찰 이윤석 검찰총장이 뭐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났지만은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수사 대상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군데 아동복지센터가 어린애들하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막 한강대교입니까? 가가지고는 그렇죠. 이리저리 막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흥시 여사도 어디 가서 경찰서한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지시를 안 했어요. 유흥시 여사도. 그렇죠. 지시를 한다는 거는 네. I'm a president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최 목사한테 이야기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대로 얘기한 거지.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리 지시하는 거예요. 네. 김정숙 여사도 지시를 안 했습니다. 경찰서를 붙잡아 놓고. 네. 그래서 이것이 반성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깎아먹는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데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안 한다면 예.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일 딜레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다 이제
지금 아마 11월 되면은 탄핵 국면으로 거의 갈 것 같은데 네. 이제 국회의원들 국힘당에 예, 이제 반란표하고 개혁신당 쪽에서 끌고서 한 열 몇 표를 얻을 수 있냐가 관건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탄핵 국면이고. 아니 교수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탄핵까지는 원치는 않는데 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반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마이웨이식으로 나는 내 갈 길 간다는데 이게 의료 사태가 계속되면은 이게 굉장히 국정에 지금 위기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대생이나 교수들이 예. 절대 알았다 하고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수라든가 학생들의 의대생이 이제 집단 반발. 네.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더 심하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민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거 10%대로 가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5% 10%까지 가고 난 뒤에 네. 탄핵을 쳐가지고 국힘당이 동료를 해가지고 그렇죠. 김무성이가 같이 60몇 명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제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사태의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외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전혀 체코. 지금 반성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체코로 예. 2박 4일 이제 순방을 가는데 예. 그 체코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아니 근데 갈 이유가 뭐예요? 그거 왜 가느냐 말이에요. 지금 국내에 지금 내정이 엉망인데 그렇죠. 뭐 쇼핑하러 가요? 뭘 관광하러 가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가느냐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쇼핑, 명품 쇼핑 한 번 하면은 이 정권은 완전히 주저앉을 걸로 보여져요. 그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한번 쇼핑 명품 쇼핑을 좀 하는 게 좋은데. 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이혼에 가까운 별거 각오로 해야 돼요. 미리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달부터. 네. 옛날에 그 중정도 강제로 그 부인하고 이혼한 적이 있었잖아요. 중정도. 그렇듯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런 그 죄책 이런 사유를 보면은 네. 남편과 별거를 해가지고 지금 양평에 자기 옛날 집으로 가서 조용히 있어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러질까 말까 해요. 양평에 지금 직거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밥 해주는 건 누가 해주느냐? 야. 그거야 주방장에서 알아서 해주면 되죠. 왜 라면도 못 끓여 먹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쿡 잘해 먹잖아요. 계란 도라이라는 뭐 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양평을 가던 해외로 나가던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예, 양평은커녕 지금 그 사이에 대통령직을 지금 완전히 이제 찬탈했죠, 찬탈. 예?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따로따로 지금 단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검찰총장 있을 때 대통령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사실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왜냐? 보수를 갖다가 아작을 낸 인물이 이거 완전히 국힘당 내부에서 오라 해가지고 이게 언론 프리를 하면서 설칠 때 네.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아젠다라든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거 권력의 빈공 상태니까 내가 먹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거란 말이에요. 언론의 매니플레이션 통해서. 그대로 지금 드러났잖아. 이거 안 된다고 그렇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인물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인물들은 네. 군에서 이런 참모회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토론을 통해서 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육사 교육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6.25라든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네. 전쟁을 통해서 그렇지. 자기가 실패를 하면은 이 국가가 몰락한다는 기본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리 독재를 했니 어니 그래서.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때 자기의 이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그 지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검사들은 검소장만 썼지 그 밑에 있는 쫄개들 몇치 검사들이지 네. 목숨을 걸고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든가 조언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것이 검사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속에서 빠꾸미처럼 이해관계 사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검사들 그런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신이 정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 하면은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애국심 있는 어떤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겠다 해가 달아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생도 없이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네. 8개월 만에. 날개 털도 안 뽑고 통닭을 털도 안 뽑고 그냥 먹은 거예요. 세계사 이런 망나니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윤석열 제가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네. 반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것이 국가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반항이 아니라 네. 자기 홧김에 땡깡식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특징 뭐냐면 자기 쫄기 검사들한테 술하고 밥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건달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패거리 모아가지고 정치를 이 그룹의 검사장으로서 대상 오야목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뭐 역사라든가 어떤 경제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것이 검증된 것이 전혀 없었던 상태예요. 그 여기저기 여기 이 정권 저 정권에서 그냥 깽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냥 막 뭐다 이거 뭐 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씨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놀은 사람인데 완전 뭐 건달 검사고 깡패 검사식이에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검사 중에서도 깡패고 검사 중에서 건달식으로 네. 술 많이 마시고 내공은 안 쌓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의 빈공을 겁탈한 거나 마찬가지 말하자면 겁탈 권력을 보수를 겁탈해가지고 자기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 겁탈. 응? 그러면은 그렇게 됐었다면은 그 예. 주의 참모들이 네. 그 말하자면 다른 말 하고 또 자기가 올바른 사람들을 이제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듯이 예. 찾아서 사실 제가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자세를 굽히고 박주희하고 전두아이가 지식인들한테 안편의 리더한테 자세를 낮춰가지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관직을 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중앙고라든가 뭐 또 국민학교 출신들 뭐 친구니 뭐니 해가지고 나부레이들을 그냥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들 아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그냥 예. 국가를 그렇게 말하자면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저는 이걸 예견을 한 거예요. 예견을. 그렇죠. 제가 몇 년 2년 됐잖아요. 네. 온 지가 뭐 2, 3년 그럼요. 됐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 왔었잖아요. 벌써. 예, 예. 그대로 그걸 점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실패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기적이라 할 정도로 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니 김건희 여사가 전두환 해고록하고 김영삼 해고록을 그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는 남편이 그걸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안 한다는 걸 예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세계사에서 이런 법이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든지 어느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듣거나 하지. 예,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술 마시면서 이래다 저래다 하고. 이야. 의대 좋은 문제도 이 정도 실패했으면은 백주화 시키면서 예. 의대협회 변호사한테 찾아서 좀 잘못됐다. 한번 지금까지 모든 것은 에러가 많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이거 좀 차차합시다. 그렇죠. 그런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손을 붙잡고 지금 사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차차 의대 개혁을 위해서 마음을 털고 국가를 위해서 네. 또 의료 사업의 이런 본질을 위해서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너무 욱박지를 했다. 그럼 털고 한번 마음을 비우고 하면은 의사들이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존심을 버려야죠. 이거는 게임에서는 이건 진 거예요. 진 게임이에요. 이미 완전히 진 거지. 지금 근데 검사로서 지금까지는 구수하면서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하면서 막 검사들한테 호령해가지고 한동훈이 뭐니 부려가지고 공수장 쏘라 해가지고 죄 있든 없든 막 엮어서 예. 막 처박아 넣었잖아요 감옥소에.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누구한테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니까 어떤 인식이냐.
내가 이래 해도 되는구나 이런 습관이 돼버린 습관이. 그렇죠. 매를 안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 보니까 실패 정책적으로 실패를 해도 자기는 후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외통수로 돌아선 겁니다. 외통수로. 예. 자, 그런데 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잖아요. 예. 이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게 아무리 그 참모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예? 지금 도대체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컨트롤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실권을 빼앗긴 것 같은. 예?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이제 나는 여성과 결혼하지 않겠다. 네. 홀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한 20년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혼주의자.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다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만난 여성 중에 하나 같아요. one of them.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겠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결혼 생각 없는데 네. 결국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고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 과정에서 네.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의 결국 이제 재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저도 뭐 출마해봤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치에 필요한 그 물질적인 거를 장모하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래 봐야 됩니다. 구조로 이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이순재 여사가 큰 소리 좀 쳤다 그러거든요. 당신 내덕이 됐다고. 그렇죠. 약간 부부싸움도 좀 했다 그래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네, 처음에. 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선거 자금에 김건희하고 장모 여사의 돈이 네.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아, 엄청난 돈이 그렇게 보시는구나. 장난 아니니까. 네. 결국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그런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윤석열이 없어요. 전혀 없고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건 뭐 탁월하니까. 예. 아니 김건희 여사도 네. 결혼할 때 무슨 뭐 남편 통장에 뭐 얼마뿐이 없다 이런 돈 문제를 이야기해요. 돈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고. 2천만 원밖에 없었다. 빈털터리 그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까지 이야기했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당신을 그 정치해봐라. 네. 권력의 충동질. 동기부여 예. 하고 돈. 그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결국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여자한테 이제 결국은 구조적으로 이 잡히면서 거기다가 이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빈 공간을 겁탈한 식으로 그냥 내가 이거 훔쳐 먹은 거예요. 자기 그릇도 아닌데. 대통령 자리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겁탈하듯이.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how to do. 그 막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가장 의논 상대가 누구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의 마누라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 빈 공간을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하시오 저러시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주건이하고도 통화하고 뭐 신평 변호사 그러니까 통화하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청와대에서 용산 가는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답답하니까 자기도 그거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치학한 것도 아니고 역사한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펙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전화해가지고 진중거에다 뭐 해가지고 막 남자들한테 사정없이 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돌리게 된 것이 선생님이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소위 말해 이제 김건희 비선 조직. 네? 그렇게 비선 조직이 이제 지금 굉장히 뿌리 깊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대정 간섭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국정 운영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그 비선 조직이 네. 지금 완전히 뿌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이 이제 술 마시는 친구를 해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노닥거리지. 예. 정책적으로 참모 회의를 구성을 해가지고 포럼을 통해가지고 예, 예. 여러 가지 뭐 석사 박사 해가지고 많은 사람 저 김무성이 또 뭐 무슨 포럼도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잘 만드는 게 포럼인데 예. 그런 포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선대위를 구성해서 그냥 자기 아는 사람 이리저리 쑤셔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쑤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그것이 유명무실화됐을 것이고 그 틈에 김건희 여사의 인맥이 돌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스테믹한 조직적인 체계 있는 머리가 이 육사 출신이라면 그런 조직을 갖출 텐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옛날에 똘마이들만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게 빤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검사 똘마이들 이야기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육법전서 이런 사람들은 빤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스타일이 새로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런 그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떨어져 버린 것이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이제 그 여자들 동작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끌고 모아가지고 아크로 비슷합니까? 코로나 콘텐츠. 그 콘텐츠 그 조직을 통해서 또 자기 오빠를 통해서 재빨리 인맥을 구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맥을 먼저 1차 막을 딱 쏴버렸다. 동작을 이렇게 1차 막을 쏴면은 다음에는 2차로 막 뚫기가 아주 어려져 버려요. 어느 정권이든 그렇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비서실이라든가 이래 막을 쏴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그거를 재조정하기는 아주 어려지는데 김건희 여사가 재빠르게 자기의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서 인맥을 관리해 맥을 싹 쏴버리니까 거기에 윤석열이가 딱 얹혀버렸다.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썸네일의 제목대로 헤쳐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엔 헤쳐나기 어렵다고 봐요. 헤쳐나기 어렵다. 예. 어렵다. 막판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탄핵고비까지 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염장을 지금 지르 행동만 지금 하고 있고 요번에 추석날 그 사진 보니까 그 이제 사진 찍었잖아요. 추석날 했는데 안에 있는 게 개를 안고 있더라고. 근데 그 개를 보면 우리 열불이 나버려요. 왜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고아들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를 입양을 시키면은 그게 지금 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가 절벽이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앞장서가지고 고아를 키우겠다. 하나둘 갖고 사진을 찍으면 좋잖아요. 지금 개 키울 입장이 아니잖아요. 진돗개든지 똥개든지 사람을 한 사람 더 키워야지. 어떻게 진돗개든 똥개든 이런 걸 키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열불난다 그러잖아요. 개 보고. 그렇지. 개고기도 지금 조금 있으면 못 먹게 만들잖아요. 개고기도. 우리나라 정서로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논평이 파렴치한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논평을 가지고 이거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건희 여사만 파렴치한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게 옛날에 그 장희빈에 빠진 그 현종이라든가 항우 초안지에 나온 항우 항우가 참 이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초안지 보면은 항우하고 유방하고 왜 항우가 몰락하고 유방이 결국은 천하를 장악했는가 그게 잘 나와 있거든요. 초안지가. 근데 재미난 게 이 항우가 부인이 우미인이라 그래요. 그 당대의 최고 미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절세 미인인데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전장터마다 데리고 다녀요. 우미인. 결국은 항우가 마지막 대전에서 강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대전에서 몰살을 자결할 때 그 우미인도 같이 죽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대사에서 전쟁터에서 여자들 데리고 다니는 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하고 바다에는 여자들 데리고 다니지 말라는 금원이 있잖아요. 배 이야기도. 근데 유방은 어떤 경우야? 가족들이라든가 마누라라든가 관계없이 전쟁터를 헤맸어요. 그래서 한때는 유방한테 자기 마누라나 식구가 포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부인의 그 간섭이라도 인터뷰 간섭이죠. 네. 그런 데서 항우에 비해서 자유로웠어요. 이 유방이 네. 부인의 간섭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방이 천하를 제패했어요. 네. 그 여자들한테 너무 빠지면은 결국은 스스로 몰락한다는 것이 초안전의 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에 빠지면 빠질수록 정치적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다. 저는 좀 안 된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인데 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렇죠. 네.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고 반대가 70%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예컨대 조중동 문화일보 이른바 조중동문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종적 지지를 했음에도 이것밖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중동문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브 예. 막말로 윤칼세 TV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그 유튜버들이 그야말로 맹종적이고 무지막지하고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문재인, 이재명, 뭐 조국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이제 나오지 않고 이것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지금 우리 조갑제 TV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용산 이전하는 거하고 의대 정원 잘못됐다고 네. 그런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보수들이 이재명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지지를 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이제 기대라든가 네. 또 어떤 희망 이건 그 60대, 70대, 80대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옛날에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언급을 이렇게 하면은 안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비판을 하든지 해도 자기들도 이거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사법 문제라든가 문재인 그 적폐청산 문제를 네. 이게 하나의 쇼다. 내가 결국 이제 속는구나. 나도 속았구나.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굉장히 그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한동희라든가 김문수라든가 다른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현상을 선상에 나타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조중동문 플러스 그 맹종적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예.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2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또 최선을 다해도 20% 이하로 10%대나 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 보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말 절망적이라는 이야기야.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예컨대 조중동문이 맨입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했겠냐 이거예요. 예? 보수 우파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미 이제 정치적인 정원 유착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국회의원을 따먹었고 네. 그 조중동에 관계되는 무슨 비즈니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결탁 이권으로 결탁이 되어서 단물은 빨아먹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여론의 흐름하고는 관계없죠. 자기들의 그 이권 아이템, 사업 아이템, 광고라든가 그런 또 국회의원 또 당선되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단물을 일단 빨아먹었다고 봐야죠. 국회 뭐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문제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민심과 등지는 정치를 하게 만든 것에 그 조중동이 원인이 있다고. 그게 조중동 문화일보 그다음에 보수 유튜브 팔이라고 하는 게 본다 이거죠. 그 처음 시작이 청와대 안 갈 때 용산 간다 했을 때 그것을 조중동에서 지적한 칼럼 언론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고 유튜브도 한 군데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그러고 별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윤카세 TV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는 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버릇이 저렇게 나빠져서 비극이 시작됐다. 제가 처음 경고했잖아요. 이래 되면 앞으로 망한다 하고 제가 우리 같이 그랬잖아요. 이거 그렇죠. 시작이 그렇게 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기 때문에 몰락으로 간다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한 게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그리고 군출 합참 그 별들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차기 대선 주자라든가 이런 등장할 때도 자기 편으로 맹목적으로 빠는 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앞으로. 와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 뭐 타락도 뭐 팬덤인데 보통 타락이 아닌데. 그러니까 조중동 문화일보 그다음에 보수 참칭 그 유튜버들이 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건 뭐 윤석열 정권은 이제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아니 그리고 저 용산 쪽에 그 의대 정원이래 그 좌익들이 그 팜플렛을 붙였는가 봐요. 네. 그걸 경찰들이 이제 앞으로 쏘고 대통령이 그걸 못 보게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 거죠. 경찰들이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50년대 말에 그 프란체스카 여사, 그 역사적인 사례인데 이제 그 삼선 세 번째 50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신문을 보고 화도 내고 이랬던가 봐요. 동아일보라든가 경향신문 같은 게 볼 때 그래서 신문을 아예 못 보겠다 그래요. 건강상 혈압 올리고 막 나쁘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게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여사가 너무나 대통령의 건강을 그 염려한 나머지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문제를 아차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눈과 귀를 가리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잘못된 길에 너무 깊이 그렇죠? 너무 멀리 들어간 건 틀림없어요.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네, 멀리 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이야기를 우리 윤카세 TV가 한 이틀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가 내놓은 그 의료 중재안이라는 게 내년부터 의대 증원 이거 백지화하자. 백지화. 한동훈하고 비슷하죠. 한동훈도 일단 유예하고 일단 유예하자. 그렇죠. 백지화 유예 차인데. 유예하자고 하면서 한동훈도 지금 그래 좋다.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포함시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안철수가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의대 증원. 그러니까 내년에 의대 증원 하지 말자. 그리고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안철수가 이게 이제 정치도 한다 해가지고 중도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또 우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그 정치라는 게 결국은 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의료 사태라는 거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듯이 안철수에게 운이 일단 온 거거든요. 이 운. 한동훈한테도 물론 운이 와가지고 이까지 온 것이고 의료 대란 사태는
결국은 이것이 이제 포스트 윤의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대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의대 문제라는 것은 안철수에게 자기 전공이란 말이에요. 전공을 100%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실 호기, 완전한 재기의 기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자기의 이제 정치적 리더십을 키울 수 있냐 이제 하는 그런 찬스가 온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이라든가 안철수 이야기는 결국은 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죠. 말은 워딩은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과 안철수가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저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윤통한테 의대 사태만은 대통령께서 한번 물러서서 이 차기 정권을 위해서 포스트 윤 시대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해가지고 먼저 국힘당 내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룹으로 1년을 일단 백주화시키고 양보를 하는 식으로 나아가서 안철수하고 한동훈을 같이 엮어서 집단으로. 왜냐하면 이 한동훈도 혼자 안 되고 안철수 혼자서는 이재명을 물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의사 문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의 요까지는 요 안건만을 넘겨주십시오. 해서 윤석열을 설득할 수 있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같이 가자는 거지. 집단 지도 체제 비사 문제. 요 안건만 가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이것만 가지고도 안철수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치대하고 이제 그 불안고등학교 나왔지만 공대하고 의대 전문가지만 인문사회학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약점이 이제 인문사회학 연구소라든가 이런 포럼에 대한 인적 투자예요. 이 그룹. 그래서 뭐 주식도 많고 한데 이때 자기 자신이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의대 문제든지 복합적인 그 사회 해결 문제로 연구소 쪽으로 출연, 투자 그렇게 하면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그런데 관건은 핵심은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뭐 지금 교수인가 그렇잖아요. 연구. 그렇죠. 서울대. 네, 서울대. 네, 서울대 의대 김미경 교수. 김미경 교수가 이 안철수의 이 행동 반경에 사사건건 인터ven션이 좀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저 선거운동 할 때 갈 때도. 그렇죠. 막말로 좀 웃긴 이야기지만 어떤 여성이 안철수하고 직접 압수를 하는가 이것도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알거든요.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서 안철수한테 좀 프리핸드를 줘가지고 마음대로 뭐 저 위드 훈일 해가지고 그 여성 한동훈도 여성 광팬 많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부인도 이런 찬스를 통해서 이 재정 문제든지 안철수에게 접근하는 여성 팬이라든가 이런 거 좀 프리하게 해서 좀 이 투자도 하고 좀 더 남편이 그 큰 스케일 가지고 안철수도 부인 문제가 있다. 이거 저 제2의 김건희 여사 쪽 나면 안 되잖아요. 김미경 여사가 제2의 김건희란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베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저 뭡니까 저 바이러스 저 안철수 랩입니까? 바이러스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투자한다니 뭐니 이래 자꾸 그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국내에 지금 그 이 의사 문제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가지고 21세기에 신종 사회 갈등 문제가 생기잖아요. 의대 문제든지 뭐 결혼 문제 이런 것 포함해서 사회 문제에 복합 연구소 그런 데 출연하면서 김미경 여사가 같이 해가지고 왜냐면 그 박원순이 그 저 후계자거든요. 박원순이한테 정치를 배웠어요. 사회단체 참여해가지고 포항 포스코에 이사로 박원순이를 꼬셔가지고 박원순이가 꼬셔가지고 포철 이사로 되면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 사회이사로 해가지고 배웠는데 이제 박원순이한테 바로 배운 것을 그 박원순이한테 배워야 될 게 베푸는 거예요. 좀 너무 칭찬한 건 아닌데 박원순이가 그만큼 이 무슨 뭐 아름다운 재단이다 아름다운 가게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 자익들한테 많이 기만이 있었잖아요. 이제 베풀고
해서 많이 컸잖아요. 그리고 이 안철수가 박원순이 그 기부하는 거 이런 거 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이런 찬스가 왔는데 안철수도 왜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인생이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지금 주식하고 이래 가지고 많은 돈 버는 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반은 내놔야 돼 지금 사실은. 그 정리를 하면은 이번에 의료 사태가 안철수한테는 찬스죠. 찬스다. 찬스 절대 천운이 온 거다. 이 찬스를 살리면은 대선 후보 대통령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거 돈부터 주식부터 내놔야 돼. 자기 주식부터 화끈하게 내놔서 지금 그 좌파든 우파든지 그 굉장히 갈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푸는 고리의 중간에 중도에 저 100컨트 된 연구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간에 사회통합연구소라든가 어떤 무슨 뭐 의대 문제든지 어떤 뭐 코로나든지 그럴 때 이 저 부부가 같이 출연하는 연구소를 통해서 또 포럼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면은 이것은 한동훈을 제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찬스가 왔는데 왜 우두커니 왔냐. 왔어요, 찬스가. 찬스가 왔다. 인식하면 안 돼, 정치하려면.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치고 국민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저런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안철수는 어떻게 운신의 폭을 넓혀가지고 한동훈을 제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과 연구력이라든가 이런 조직력인데 한동훈이라든가 저 안철수 보니까 사람들이 쪼잔해 못 쓰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쪼잔해서 당신들을 국회의원 한두 번 해먹지만은 국가적인 대통령으로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평가를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건이 김미경 여사가 제2의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상태는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의 최대 약점이 이른바 간철수다. 무슨 또 철수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이것도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정치성 문제로 이제 보수까지 왔으면은 보수에서 이제 말뚝을 박아야 되고 말하자면 그 공대라든가 이런 저 의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에 밝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 자기들 손해를 안 보려 하거든요. 손해를. 아주 조그만 것에부터. 그래서 역시 이제 정치를 하려면은 그런 그 쪼잔한 그런 아까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가 이미 1,500억 원을 기부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어떻게 재산 뭐 이렇게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지금 이거예요. 안철수가 또 철수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소위 말하는 또 이 간 보는 거 아니냐. 이 안철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갔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죽 서서 개 주는 거 말이죠. 그런 걸 걱정하는데 안철수가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제 그건 이제 자기 그 성격이고 어떤 그 맞아 신앙이라든가 뭐 신앙인 뭐 불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그 신앙에 대한 그 소명, 종교심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어떤 절박한 어떤 그런 강구한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을 많이 지금 닦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도 가장 부족한 게 그 의료, 자연계, 공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양이 있다고 보는데 소위 말하는 인문사회과학적 그 어떤 자질이랄까 안목이랄까 이건 아주 크게 역시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치명적이라 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 상태로는 극복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법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수의 입장에서도 안철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귀중한 그 어떤 자원, 예? 인적 예.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예. 자, 이재명 이야기 좀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뭐냐면 김영삼 정권 때 IMF를 초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아주 절호의 기회를 안겨준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 대통령 거저된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이게 그야말로 좀 허탈하게 무너진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이가 어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참 이게 좀 지금 비극적인 이 정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이 지금 지난번에 그 조계사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청문장을 독대를 해가지고 뭐 의료대랑 중재를 해달라 해서 뭐 덕담 비사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무책임한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지금 트럼프처럼 막 좀 그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사법 리스크 걸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번에 11월 달이 이재명한테는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사하고 판사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번 가을 넘기면은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 신우 검찰총장이 이재명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이제 이재명 운명의 관건인 것 같은데 이재명이 이제 그 재판 거부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악용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퍼피룰스로서 25만 원권 네. 온 국민한테 해주자 했고 또 지역 화폐 하자 했는데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가중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재명 씨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은 집권을 지금 투표하면 저는 이재명이 당선 대통령 된다고 봅니다. 바로 내일 투표를 하면은.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집권하면은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라든가 마두로처럼 경제 파탄이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스타일 보면은. 왜냐면 25만 건 하고 또 이제 지역 화폐로 해가지고 막 뿌리게 되면은. 아니, 25만 원을. 몇 조 원을 지금. 그것도 그냥 주자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주자는 게 아니고. 그게 지역 화폐로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역 화폐로 주는데도. 인플레이션을 한다? 저도 이제,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의 물가 앙등의 원인을 초래한 게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를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작년에 2년 반 동안 작년에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전에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 추측인데 25만 원권하고 또 지역화폐를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어떻게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무책임해서 이제 그 집권을 위해서 하나의 그 어떤 그 책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이 지금 이 발각이 안 된 것이 2005년도에 있었던 그 친북 행각 2005년도에 북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또 의혹이 있었고 또 친중에서 이제 중국 대사관에 가가지고서 비굴하게 이렇게 샤드 배치 더 할 수 없다 해서 외교 안보 위기를 또 불러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DJ의 친북 노선, 친중 노선을 저는 되풀이한다고 보고 있고 문재인보다도 더 어떤 경제나지라든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35% 40%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국민들은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부, 이 국민들로 볼 때는 문재인 집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그 위험 상황을 노출 안 된 상태고 이제 김건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만이 그런 표출로 당선되면서 네 번째 이제 좌익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재명은 집권하기 위해서 김대중이 있었던 방식으로 이게 이제 그 누구를 우클릭 했지 않습니까? 정책에. 네. 그렇죠. 이제 김종필. 김종필 끌어들이고 또 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뭐 통일신라를 김유신 장군을 뭐 지지했다는 식으로 자기가 보수라는 식으로 김대중이가 저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많이 했어요. 그 후보 시절에. 그러면서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보면은 종부세하고 또 고용의 그 유연성을 통해 가지고 재벌하고 노동자들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우클릭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대중이가 섀도우 캐비넷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저 누구한테 장관 차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닌데 섀도우 캐비넷으로 누구 뭐 장관 차관 해라 누구 뭐 참모하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 이미 짰지 않는가 지금 루머는 돌고 있거든요. 뭐 국방부 장관 누구 해라 차관해서 한 20-30명의 거기서 줄을 쓴 사람들이 혹시나 정권 바뀌면은 어떤 장차관이라 해먹을까 뭐 위원장이든지 해서 상당히 줄을 쓴 상태다. 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보수행위는 최대의 그 위기 상황이 아닐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정적으로 거론만 제가 했죠. 거론만.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고요. 자,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베네수엘라로 간다. 과연 그거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게 25만 원 지역화폐를 주면 그게 간다. 그런 논리가 과연 그게 성립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판결이 과연 나올 거냐. 네? 설령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끌어버려 가지고 마치 무슨 조봉암 사형 선고처럼 그런 결단 일종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릴 판사가 요즘 존재하느냐.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50년대 오재도 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재도 검사가 그 방공검사로서 좌익들 척결을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또 플러스 한 점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재도 검사 이런 검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집권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차베스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권 초기에 여론조사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노동자들 봉급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이 현금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베스 마두로의 길을 저는 이재명이가 길을 걷지 않는가 그런 의혹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재명이가 백운동입니까? 누굽니까? 그때 사법 리스크에 걸린 그런 항목을 보면은 성남시장일 때 자금을 한 그런 관계를 보면은 이 양반이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지금 5-6명이 지금 자살했지 않습니까? 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재판도 거절하고 또 본인이 아는데도 모른다고 또 노골적으로 또 거짓말도 하고 사법 재판 가가지고 또
재판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권력을 잡았으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저는 진정한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보다도 더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하하 웃으면서도 아주 얼굴이 뻔뻔하게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저는 그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적으로 아니 그렇게 이제 결론만 말씀하지 마시고 왜 문재인보다 더 과격한지. 이제 그동안에 성남시장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가 되고 또 이제 국회 면책 특권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양심은 완전히 하늘에 맡겨두고 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좌익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면은 종부세를 뭐 개선하자. 또는 금투세 적용을 뭐 유예하자.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개혁해보자 하는 것은 저는 그럽니다. 그거는 이건 다 속임수라고. 아니 그러니까 권력 잡기 위한 수단이죠. 마키아벨리스트. 권력을 잡기 위한 보수를 위해서 보수의 중도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김대중 스타일에 그러니까 김대중 그 책략을 굉장히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DJP 연합을 통해서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그 법안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가 알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이 악법 제조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 법은 정말 국민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법이다. 저를 설득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뭐 최상병 특권, 김건희 특권 해가지고 앙심을 불고 악법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도 제 마음을 설득시킨 건 하나도 없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주연 교수님의 그 이재명 품평에 대해서 저는 반박할 의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이런 문제가 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참모 또는 주변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 5명이 전부 자살을 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대장동, 뭐 백현동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돈을 숨겨놨다던가 그 돈을 갖고서 무슨 정치를 했다던가 그럴 만한 스모킹건이 사실상 전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저 이재명하고. 자, 그러면 잠깐만 거기 그러면 우리 이주연 교수님이 소위 말하는 조중동 문화일보와 윤석열 검찰에 의한 그 이재명 악마와의 너무 좀 세뇌화된 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니 이제 우리 이주연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그 정통 보수의 생각을 그대로 뭐 여과 없이 말씀하시는 건 참 좋은데, 참 좋아요. 지금 아마 보수들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 이주연 교수님 생각이 와 굉장히 근접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제 답변을 드려보면은 제가 윤석열 책인데. 윤석열, 이재명이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책이 저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이 이제 한두 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봤는데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쭉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굿바이 이재명하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있고, 그 이재명 책, 그 전 책이 있고, 여기를 좀 봤는데, 전부 다 이재명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러니까 그런 책이잖아요. 이재명 책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 특징적인 것이 그 자금에 연루된 건 없어요. 검사해서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엮어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엮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있는데 네. 작은 문제로 연루된 건 없어요.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엉뚱한 수사를 잘못한 건 있죠. 그런 점이 좀 있고 이재명 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굿바이 이재명이 1편 나왔고 굿바이 이재명 책 2권이 나왔고 네. 또 이재명 책 옛날에 저 경기 동부영화 얽히된 뭐 해서 그 책이 3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책은 제가 읽지 못했고 이재명이 정치를 하면서 연루된 조직이라든가 네. 경기 동부연합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굿바이 이재명 그거하고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이재명 굿바이 2탄 그걸 볼 때 그걸 보면 자금에 연루돼 있어요. 만이에 이 사람이 연루가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검찰이 그 밝혀내지 못했냐? 그러니까 연루가 의혹이 연루가 돼 있다. 아니 그 저 무슨 변호사가 쓴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으로 출마해서 떨어진 판사 출신. 그 변호사. 그래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 관계. 아니 그게 중요한 문제. 돈에 관계됐는데 아니 성남의 변호사가 그걸 밝힐 정도면 왜 성남지검에서는 왜 밝히지 못했죠? 그게 이제 이재명이가 돈을 먹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판사 그 50억 클럽 그것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이재명의 그 가족사 그 형하고 관계 뭐 고대 이제 회계학과 나온 사람하고 이재선하고 이재선 형수 이 가족 관계가 적나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성남시장 일대의 그 관계, 그 재판, 50억 클럽에 했던 권순일 재판 관계가 쫙 있어가 제가 아주 그 굿바이 이재명은 정독을 했습니다. 그걸 한 2번, 3번 읽었고 유튜브에도 올렸고 지금 이제 이재명 굿바이 2편을 읽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서전도 제가 이제 한 권 읽고 이가 2권째 좀 읽고 있는데 제가 느낌 그래요. 자금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이재명 분명히 의혹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니 자금에 연루가 됐으면 검찰에서 왜 그걸 안 깠냐 이거야. 이재명이가 개인적으로 돈 먹었다는 얘기는 지금 검찰 조사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법부 검찰 그 카르텔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카르텔 추측입니다만은 카르텔로 50억 클럽이 거대하게 있듯이 좀 민족 수적도 50억 클럽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죠. 누구 곽상도 50억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권순일이 50억 클럽에 연루가 되어 있다가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법부 검찰 경찰에 어마어마한 이런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카르텔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추측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연루가 되어 있다. 수사하려다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한동훈이가 때려잡으려고 했다가 그것도 못하고 한동훈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인 그 최만 검찰총장 이원석이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50억뿐만이 아니라 이 검사, 판사, 사법부, 검찰, 경찰 해서 이것은 인력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금 살포가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권순일도 잡았다가 못했잖아요. 수사를 못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거 여기서 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그 핵심에 이재명이 있고 또 이재명은 그거 보면은 친북 친중에 또 연결 고리가 있다. 친북 친중에. 그래서 이거는 인터내셔널 국내적인 사법부 경찰 카르텔에다가 플러스 이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그러한 것에 카르텔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보다도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옛날에 케네디가 그 마피아에게 선거운동할 때 마피아에게 연루가 됐었거든요. 플랭크 시나트라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선 운동을 할 때 그것도 뭐 의혹일 뿐이지.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마피아하고 선거운동에 도와줬어요. 존 F 케네디 할 때. 그런데 재선을 할 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던 밥 케네디가 형님 이제 마피아하고 관계 끊으시고 해가지고 케네디가 마피아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되니까 암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 암살에 마피아가 연루됐다는 설까지 돌았을 때가 미국의 그 정치 조직이 그래서 복잡했었어요. 그 당시에 60년대 폭력배들하고 마피아하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뭐 폭력배 조직뿐만이 아니고 경기 동부연합, 네. 그다음에 2005년도 북한 간 거 지발로 변호사실에 간 거, 그다음에 중국 대사관 취해셔해가지고 굽신거리는 거, 그다음에 대장동 백운동 사건, 50억 클럽에가 재판 뒤집은 거, 너무나 이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것을 복잡한 것은 윤석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 그 지난번 대선 때와 지금 대선이 끝나고 지금 2년 6개월이 다 되는데 예. 우리 이 교수님은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예. 사실상 조금도 바뀌지가 않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예. 전혀 바뀌지 않은 거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더 비판적으로 갔다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위험한 거는 저는 고착 상태입니다. 전혀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분석하는 그 틀이 있거든요. 정보가 있고. 그 상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좋아요. 내가 반박할 의견도 없고. 저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김영삼, 김대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야당에 대한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정치인의 진화.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자, 우리 이천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할 텐데, 예. 뭐 이재명의 측근이든 지인이든 간에 뭐 5명이 뭐 자살을 했고, 이거 모르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은 절반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그리고 지금 자, 2번째. 그다음 3번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리스키한 위험한 이재명이가 한 번도 한동훈한테 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재명 리스크라는 건 전부 다 이 한동훈이가 다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리스크잖아요. 예. 그 검사보다도 지금 중대 범죄자라고 몰린 이재명이가 한동훈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 그 민심의 그 기저, 예? 그 언더커런트. 그건 과연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어떻게 우리 이 교수님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김대중 지적을 해서 좀 안 됐는데 정치인들이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진화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김대중이도 집권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서 박정희 비판 안 하고 지어준다 했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DJP 연합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중도 보수를 자기 자신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를 상당히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듯이 저는 이재명이가 김대중 집권 전략을 연구를 많이 하고 진화 과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습을 하고 지금 과정이 있다고 진화 과정 스스로가. 이제 그 하나는 됐고 이해가 됐고. 자, 그 범인을 때려잡았는데 검사가 그 검사가 범인보다도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갤럽의 지난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보면 26대 14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이제 여론조사 국민들이 다 지금 이재명한테 속아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건인데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로 해가지고 재판의 의혹이라는 것은 저는 만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법부하고 검사들이 50년대에 오제도 같은 그런 검사가 단호한 검사가 정의로운 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몸집을 캐어준 죄가 저는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래는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설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방방 띄운 것은 결국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이렇게 뜨면은 그 이름이 확 뜨잖아요. 저도 어떤 사고 치고 하면 교통사고 나면 제 이름이 뜨듯이 이것은 튀는 전략 속에서 언론이 이렇게 이제 범죄자가 일어나면은 그 무슨 전략이라 그럽니까? 사람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도.
대장동 사건이든지 그건 이제 부분적으로 저는 예. 이해가 되는데 검사 사법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그게 과연 그럴까? 구차 검사하고 네. 사법부에서 너무나 국민들의 그 지적 수준을 우리 이 교수님이 좀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전 검사들이 이재명을 더 확실하게 구속수도 못하는 것이 죄는 분명한데 결국은 검사하고 판사들의 저는 자질 문제고 양심의 문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2년여 동안 예. 몇백 명의 검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예. 이재명을 뒤졌는데 이재명이가 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돈을 캐내지 못했을까요? 그저 주변 사람들의 그 협조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요새 그런 경우에 비협조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 김혜영 씨 통장 내라 하면서 또 깽판 지기고 또 뭐 그 주변들 통장으로 해가지고 돈 세탁 이런 과정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근데 국민들이 지금 그걸 캐낸 검사 한동훈보다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국민들이 바보라서 바보 내지는 국민들이 좌경화돼서 그런 건가요?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동훈이가 예. 법무장관일 때 이렇게 처리 못한 것이 저는 정치적으로 큰 패착이라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너 네. 법무장관 할 때 왜 이재명 잡아넣지 못했느냐 네. 너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죠. 아.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가 많으면은 네. 어쨌든 간에 수사를 이윤석이한테 수사를 압박해서 시간 내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자기 말로 언론에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하거든요. 그건 봐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든지 이재명 문재인 수사에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그냥 우두커니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 이재명한테 결국 이렇게 하면 이재명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은 벌려놓고 예, 일은 벌여놓고 수사는 수습이 안 되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재명의 역공을 받는 거예요. 문재인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전부 이재명은 깨끗한 사람으로 다추당하고.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네. 문재인 밑에서 행동대장하고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사냥개처럼. 그러면 거기서 나왔는데 옛날에 주군인데 옛날에 놀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검사도 그렇고. 예. 그런 사람하고 적을 쥐고 손에 똥이라든가 피라든가 흙을 묻혀야 되는데 윤석열이를 과감하게 지시를 안 했고 또 한동훈이는 이윤석이한테 과감하게 자기가 정의의 칼을 내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태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깜방 갈 사람은 한동훈, 이윤석이 깜방 가야 돼요. 이제 정권 빼앗기면 한동훈은 깜방 가야 돼요. 당대표 어림도 없어요.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법무장관 깜도 아니에요. 서울지검장 해도 그 나이에 그 캐리에 서울지검장 할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군번이. 그런데 윤석열이가 김건희 여사 뭐 있고 동훈이 해서 뭐 좀 봐주지 내 패거리지. 나이가 지금 10년 이상 차인데 법무장 할 사람이 많아서 한동훈이 시켜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사람을 안 보고 자기 똘마니니까 너 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하기 쉽다 해가지고 그냥 안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개판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돼. 네. 윤석열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사람을 그리 뽑으면 안 되죠. 네, 전적으로 공감해요. 어떻게 검증대 안 하고 공소장만 쓰고 박근혜 최수질 탄핵을 엮어가지고 공소장 쓰는 그 법제위를 갖다가 네. 법무장관 중앙지검장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자기 상관들 제치고 그 자리에 차고 올라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그냥 말반지만 놀리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왜 이재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느냐라는 그 보수들의 불만. 이게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그게 20%예요. 그게 10%. 네. 그게 20%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될 때 48% 됐는데 28.5%가 지금 떨어져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이재명, 뭐 박지원이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세력을 왜 청산하지 못했느냐라는 불만 세력들이 상당히 기어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에 사유한대 이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 눈물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그냥 권력의 사유라고 그냥 김건희 여사하고 아름답게 쇼핑하거나 내 아는 사람 똘마이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하다가 적당히 5년 내려오면 말지. 그런 그 눈이 동태 눈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을 뭐 얘가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 지방에 돌아다니면은 만원경 가고 네. 그 지질학과 가면서 어디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지질 토양을 봤단 말이에요. 사대강 때문에. 그래서 깜빡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안 보니까. 윤석열이는 돌아다니면서 어디 술판이라든가 자갈치 시장인데 술이 맛있는 술이 있는가 기업체들 돌아다니면데 지방이라든가 여기 다니면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자기 똘마이들만 시켰지. 내놓고 하는 인재 등용해가지고 위원장이든지 뭐니 장관 제대로 국무총리 한 사람 시킨 사람이 뭐냔 말이야. 응? 그래요. 그 눈이 썩은 거 아니에요? 눈이? 사실은 모든 게 기승전, 윤석열, 김건희예요. 그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써서 예.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 자유통일시켜서 북한 동포를 구원해 주겠다. 그 눈물이 회개가 없잖아요. 그냥 안이하게 대통령 한 5년 해먹고 즐겁게 내려오지. 김건희 여사하고 그냥 손 놓고 내려오지. 어떻게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보면 얼굴 표정에 그 뻔뻔스러운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어? 잘못했다고 눈물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의대 정원이 있으면 잘못했다면 눈물을 그릉그릉하고 네. 하나님한테 무릎 꿇뜨리고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대책 광래회의를 할 때 기도부터 했습니다. 네. 기도부터 주여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영감 얻었는데 김영삼이가 장로 출신인데 네. IMF가 왔을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 광화문 촛불 광우병 사태 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어요? 앞상 가가지고 아침 이슬 부르는 거 알죠? 장로들이 그랬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야지요. 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주천 교수님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주천 교수님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저는 태도라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윤카세 TV를 잘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네, 그 말씀 한번 좀 드렸고요. 예, 정말 우리 오늘도 이 뜨거운 가을이면서도 삼복더위를 능가하는 덥네요. 이 폭염 속에서 참 분노하고 흥분해 주신 마지막 한 40대 같은 40대 흥분했죠. 예. 오늘 좋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